1970년 이전에 태어난 어른 세대들에게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가 많은 이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당시에는 나라 굴러가는 꼴을 알 수 있는 게 오로지 신문과 방송이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아주 이상하지 않는 한 순수하게 그대로 믿게 돼 있지. 80년 당시의 뉴스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사태는 오늘 계엄군이 진입을 해서 일단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저항하는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고 광주에서 괴한들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우리 군인이 가서 정리하고 수습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당연히.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각하의 특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군의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뉴스에서 설명하는 현장들을 보여줄 만한 영상이 없어. 왜냐하면 뉴스에서 설명하는 것과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달랐으니까. 잘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은 엄청 심각한데 보여지는 영상들은 그 내용과는 상관없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계엄 당국은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광주 시내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뉴스하는 딴판인 광주의 처참한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었겠지. 계엄 사령부는 이번 광주 지역 군 투입에 있어 사전에 폭도들의 동정을 살피는 등 그들이 말하는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키기도 전인 하루 전에 마치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 마냥 점쟁이처럼 미리 가 있었지.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무장 폭도는 17명이 사망했고 뉴스에서 오늘이라 함은 광주의 열흘간 학살이 끝난 시점인데 사망이 17명이라니. 이러니 당시 언론을 믿고 정부를 믿었던 일반 거의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내재된 생각은 이 언론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295명을 체포 보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무장 폭도는 오늘 새벽 군 투입 시 총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계엄군에게 사격으로 대항한 자들이며 사망 장소는 전남도청 13명, 전일빌딩 3명, 광주공원 등지입니다. 한편 계엄군의 피해는 순직 2명에 부상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엄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극렬 난동 분자를 제외하고는 관대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살아남아 체포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건 어떤 잘못을 해서 체포되었는지 알아볼 것도 없이 모두 엄청난 고문과 구타를 당해야 했어. 관대한 처리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이희성 육군대장은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조속히 법과 질서를 회복하여 민생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현재 체포된 자 중에서 극렬 난동 분자를 신속히 가려내고 기타는 과감하게 관대한 처리를 할 것. 일부 극소수의 난동자들로 말미암아 선량한 광주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군인이 들어와 광주 시민들을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한 건데 피해를 본 광주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한 말이지. 계엄군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 많은 목숨들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광주 시민이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계엄군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엄군이 장악한 광주시는 점차 평온을 되찾는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은 사무실을 청소하고 사후 수습 등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과격파 난동자들은 계엄군에게 응사하면서 맞섰으며 새벽 3시쯤에는 여자 폭도 1명이 지프를 타고 시내를 돌며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나와서 대항하자고 마이크로 소리를 쳤으나 시민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하는 동안 저항하던 무장 폭도들이 무기를 버리고 주택가나 무등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과격 난동자들에 의해 어지럽혀진 청사 안팎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광주시청 소독차가 방역 작업에 나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방역을 왜 했겠어. 온통 피바다에 수십 명의 시민군들이 헬기에서 쏘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인간의 물질들이 많이 있었겠어. 정부는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질서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분별한 난동자들의 횡포 아래 있던 광주 일원의 치안과 사회 질서는 계엄군의 진입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 속에 광주시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력이 있는 정부, 언론, 국가기관이 하나같이 광주를 무장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범인을 정해놓았으니 이 뉴스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모두 이 뉴스에 세뇌된 거야.
모두 이 뉴스가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야. 그러나 광주의 참혹한 실제 상황을 본 몇몇 사람들뿐만이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개사기를 치고 있으며 권력 없는 시민들을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마구 죽여 없애는 현장을 보면서 공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피해를 겪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신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희생자들의 유족 여러분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응급구 대상자에게는 1인당 하루에 백미 432g, 부식비 220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15평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융자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반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국고보조와 융자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금 파괴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월세와 전세자에 대해서는 75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습니다. 파괴된 공공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과 그 패거리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엄청난 사고를 쳐놓고 그 수습은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도 반은 은행 융자로 해준다는 것도 참 개같은 쪼잔함이지. 아마 전두환과 그 잔당들이 벌어들여서 수중에 갖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광주의 뒷수습은 너끈했을 거야. 돈은 지들이 다 챙기고 이런 뒷수습에서는 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쓴 거지. 18일은 전남대학생 100여 명이 휴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가려다 기동경찰에 제지당해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나중에 김대중을 이 사건의 혐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지. 실제로 전국에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외친 것은 민주주의였어. 박정희가 19년간 왕정국가처럼 굴려먹은 나라를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열망. 그래서 대머리가 또다시 박정희를 따라하려는 것에 저항을 한 거지. 그리고 그러한 민중의 열망을 한데 모아 이끌어줄 민중들의 편인 김대중을 갑자기 잡아가둔 것에 대해 그 불의함을 외친 거야. 경찰이 해산시키자 학생들은 흩어지면서 5개 파출소를 부수고 광주학생회관 앞에서 경찰차 한 대를 뒤엎은 다음 화염병을 던져 불질렀습니다. 대학생들이 약을 처먹었겠어? 해산을 시킨다고 그 학생들이 파출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고 부수고 그랬겠니? 뭐 때문에? 대학생들이 왜? 무슨 이익 때문에? 대체 이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19일은 금남로에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경찰에 투석하기 시작하면서 경찰과의 충돌은 그 폭이 커졌습니다. 군모를 쓰고 총을 들고 총에 대검까지 꽂고 있는 군인들이랑 그에 맞선다고 하는 시민들의 몸에는 보호장구 하나 없이 잡아가려고 다가오는 군인들에게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던지며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전부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액면만 봐도 돌멩이를 들은 맨 몸들과 보호장구까지 찬 무기 든 사람과 상대가 되나? 그리고 이 19일은 전날 무방비에 있는 대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짓밟는 것을 본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야. 실컷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위험한 자극을 계속 해놓고서 마치 선량한 군인들이 잘못 없이 돌에 맞는 것처럼 묘사를 해. 과열된 시위 군중들은 화분 공중 전화박스, 입간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체류탄이 발사되는 가운데 제지하는 군인과 경찰관들의 돌을 던져 중상을 입혔으며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주제차 3대, 또 다른 2대에 불을 질렀으며 지나는 화물 트럭을 세워 불질렀습니다. 21일 군중들이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가도 시위를 벌였으나 군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책과 드럼통으로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했습니다. 폭도들이 소방차 3대를 탈취 도청 앞으로 돌진하는 등 격렬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군인과 뒤에 나올 절뚝이는 군인 딱 2명의 화면을 반복 재생하고 그 외에 군인들의 피해나 민간인들의 피 흘리는 모습은 뉴스에서 볼 수가 없어. 그만큼 뉴스에 써먹을 화면이 없는 거야. MBC 건물이 불에 타기 시작했으며 버스를 몰고 경찰대열로 돌진해서 경찰관 4명이 희생됐고 도청을 포위해서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21일에는 폭도들에 의해 광주 KBS 방송국이 불에 타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방송국을 불태운 이유는 언론이라고 있는 것들이 현재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불이한 상황 속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지. 진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멀쩡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시민들을 총과 칼로 죽이고 사냥개가 돼서 여기저기 사냥감만을 찾아다니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통신도 다 끊겼지. 완전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을 태평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당시 사람들이 당장 자국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도청 차구와 광주 세무서가 불탔고 도청 주위에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여자 목소리로 가드 방송을 했습니다. 폭도들이 복면을 한 채 군 찌프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력과 그 하수인들이 말하는 폭도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등장하지. 처음부터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게 폭도들이었다면 첫날부터 등장했겠지. 폭도처럼 보였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사실 폭도가 아니야. 5월 21일에 결성된 시민군이야. 직장인, 고등학생, 대학생,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폭력으로 자신의 이웃과
가족과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마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쪽수가 밀리지만 저항할 수 있는 만큼은 이 불의에 저항하겠다고 모였고 그들도 미약 하나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취한 거야. 이런 일련의 사태의 흐름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한 걸까? 그걸 봐야 하는 거야.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래도 폭력은 안 되지, 그래도 무기 탈취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만큼 비겁하고 멍청한 게 없는 거야. 차에 불 지르고 역 앞에 있던 버스 등 차량 4대가 또 불탔습니다. 폭도들은 이어서 버스와 트럭, 지프 등을 빼서 부수는 격화됐고 돌아다니며 선동을 했습니다.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또 나오지, 김대중 이름. 이게 국민 전체를 세뇌시키는 장치들인 거야. 마치 폭도의 두목은 그 배후에 김대중이 있다는 것처럼, 김대중이 시켜서 사람들이 저렇게 폭도가 됐다는 것처럼 말이야. 파출소 등이 불타고 일부 폭도는 나주로 가서 예비군 무기고에 들어가 무기를 탈취한 후에 광주로 들어오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화순 무기고에서도 총기 40여 정을 탈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탈취한 차를 타고 곳곳에서 TNT 등 무기를 탈취했으며 폭도도 아니지만 폭도라고 쳐보자. 이런 허접하기 그지없는 어린 폭도들이 무섭니?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정말 그들이 폭도였다면 지켜주는 군인들이 탱크도 끌고 오고 총도 다 들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든든했겠지. 만일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이야. 여기저기 창고에 있던 잡다한 무기들 모아서 일단 쟁여둔 저 시민군들이랑 탱크부터 해서 기관총, 소총, 대검까지 무장한 군인들하고 비교를 해봐. 누가 더 상대에게 위협적인지. 도청과 도경, 전남일보사 등이 모두 점거됐고 폭도들이 각종 무기를 앞세우고 광주 교도소를 여러 차례 걸쳐 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광주 교도소를 폭도들이 습격했다는 건 개사기야. 권력의 하수인들이 말하는 그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 근처에라도 간 건 체포돼서 체류탄에 만신창이가 돼서 반죽음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뿐이야. 김대중 석방을 외치는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를 뭐하러 습격하겠어. 김대중이 광주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닌데. 뉴스가 이러니 절대 다수 일반의 시민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알고 가해자를 정의의 사도로 알 수밖에 없지. 22일 하순경찰서 통정리 역전 파출소가 파괴됐습니다. 도청 앞에 모여 또다시 골기대회를 갖고 계엄 철폐와 김대중 석방 등을 외쳤습니다. 항동 파출소가 파괴되고 무기고에 불을 질러졌으며 시내 상품점에서 식품이 털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버스와 트럭을 타고 밤새 시내를 돌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방차 2대 등 각종 차량 10대가 탈취됐으며 5개 경찰 관서가 점거됐습니다. 역전 파출소에서 카빈 실탄, 예비군 무기고에서도 무기와 실탄, 수류탄 등이 탈취됐습니다. 또 완도에서도 폭도들이 예비군 중대를 기습하고 전경대원을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TNT를 탈취했습니다. 23일은 각종 총기를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난동분자들이 서성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뜬금포로 간첩 용의자를 연행했대. 실제로 남북 분단 이후 권력은 끊임없이 뭔가 자기들에게 곤란한 일만 생기면 간첩을 조작해내고 상대방에게 빨간이라고 하면서 적으로 만들었었지. 그게 지금 2024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웃기고, 그럼에도 아직도 속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통탄스럽지만, 무튼 이때에도 빼놓지 않고 단골로 간첩을 만들고 그 간첩이 광주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들먹여. 이 권력자놈 새끼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간첩이라고 말해도 그거를 또 찰떡같이 받아서 부르짖는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언론의 말만 듣는 국민들은 진짜 간첩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24일에는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시내에 전단을 뿌려 무기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일부 무장폭도들은 설득해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폭도들은 총기 반납을 거부했고 폭도들이 외곽을 차단하고 있는 군 병력에 총을 난사해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25일에는 수습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일부 과격분자들이 총을 발사해 학생 2명이 숨지자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과격분자들이 도청을 점거한 가운데 곳곳에서는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과격분자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계엄사령부에서는 폭도화된 과격분자들의 파괴행위와 살상행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발표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26일은 52살 최덕준 씨 집에 무장 귀환이 침입해 잠자고 있던 최씨 일가족 3명을 달빈총으로 난사해 사살하고 달아난 등 원한 보복과 약탈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개뻥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 거야. 권력의 하수인이 말하는 폭도들은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군인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정집에 침입을 한다는 거야. 폭도들은 정부 당국이 사태 수습에 대한 호소와 활동을 예민한 채 소요 사태를 더 끌고 나아가기 위해 위협과 선동을 계속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습니다. 치안본부는 오늘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사회 분열을 꾀하려는 불순분자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함부로 이 일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는 얘기야. 입을 틀어막는 일이지. 함부로 정부를 의심하거나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의심하면 폭력과 권력으로 짓밟을 거라는 겁을 주는 거야. 나쁜 권력은 원래 그래왔어.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 누가 감히 따지지도 못하도록 이
입을 틀어막는 거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은 유언비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는 빨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몸으로 대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폭도나 간첩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야. 참 쉽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권력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권력 없는 일반 시민들을 억압하고 학살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누구의 말을 믿으며 앞으로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할지라는 거야. 권력 있는 가해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건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말을 들을 건지. 이 권력의 가해자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욕심을 챙기려고 할 테고 그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 미래에도 있을 거고 이 나쁜 권력이 어쨌든 권력을 잡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오로지 투표를 할 수 있을 때에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못된 권력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못된 짓을 하라고 허락을 해줄 건지 아니면 못된 권력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버리고 마구 휘두르는 그 폭력의 힘을 빼버릴 것인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동안 그것을 못해서 계속해서 이 못된 놈들이 대를 이어서 잘 살고 대를 이어서 더더욱 못돼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것은 그들만 잘 살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까지도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어. 이 나쁜 권력놈들이 가져가고 훔쳐간 재산들만 진짜 국민의 것으로 나눠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공공시설을 누리면서 선진국 소리 들으면서 어려울 때 더 많은 지원과 복지를 더 많은 다수가 누릴 수 있었을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주옥 같은 이유는 단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오를 수 없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국민들을 쳐넣은 다음에 세금만 빼가고 구덩이 위에서 꿀 빨고 호가호위하는 이런 권력자 놈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 가장 밑에 깔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뭉쳤을 때 구덩이 위에 있는 권력놈들보다 세질 수가 있어. 그걸 그놈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치고 절대 뭉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제발 눈앞에 코앞에 재미만 누리고 정치 시사에